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가상자산 불법 해킹의 피해 금액은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과 재벌 총수가 투자한 코인이라며 허위 광고를 하거나 코인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연애나 결혼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암호화폐 사기가 다른 사기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한 사기 수법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데요. 암호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생소하다 보니 더 당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기본 정신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다면 가상자산 사기 유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암호화폐 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는 최근 5년간 841건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 행위는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가 616건으로 73%나 차지합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빙자한 사기 행위인 것이죠.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은 이재용 코인이죠. 유튜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든 코인이라는 수많은 허위 내용이 올해 초까지 1년 넘게 올라왔어요. 이재용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 네옴시티, 빈사이만, 시진핑 등 자극적인 키워드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죠. 실제 피해자의 말을 들어보면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통해 이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본 후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을 했고 모 투자회사 소속 담당자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해외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 모모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 물량을 확보했다며 현재 가격보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세일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 아닌 코인 공개, ICO 전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판매를 하는 것인데요. 원래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초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소수 큰손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등에서 나오는 그런 곳에서 홍보되는 프라이빗 세일들은 거의 100% 사기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기 행태를 선급금 사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먼저 받고 잠적해버립니다. 인터넷이 보급화된 이후엔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유명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해커가 애플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비트코인을 해당 주소로 보내면 2배로 지급한다고 한 사건도 있었죠. 특히 암호화폐는 송금에 제한이 없고 주소가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기가 더 쉽습니다. 특정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면 배로 돌려준다고 하거나 자금을 모집하고 도주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욕심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펌프 앤 덤프입니다. 펌프, 쭉 끌어올린 다음에 덤프, 던져버리는 것이죠. 주로 시가총액이 낮고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유동성이 부족한 코인에 공동 투자를 유도해 펌프질을 하듯 가격을 쭉 끌어올린 다음에 보유 물량을 덤핑해서 돈을 버는 일명 설거지라 불리는 사기 유형이에요. 일반적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의 유료 리딩방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골라서 시세를 조작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펌프 앤 덤프는 일명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수백 개 코인 거래소 중에 가끔 모종의 이유로 특정 거래소의 암호화폐 입출금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유동성이 저하되죠. 이럴 경우에 평소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코인 가격을 급등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개미 투자자가 따라 붙었을 때 물량을 다 던지는 방식이에요. 가끔은 인플루언서가 직접 코인을 펌핑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례로 메가피의 보안회사의 설립자인 메가피가 거짓 코인을 펌핑시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도지코인을 펌핑시킨 적이 있었죠. 도지코인은 성인 포르노 사이트인 포노브에서 결제가 가능한 등 사용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펌프 앤 덤프 사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도지코인을 덤핑했는지 아니면 도지코인을 슐링한 게 진심인지 장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도지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14조로 8위의 메이저 코인이 되었습니다.
폰지 사기는 보통 이 투자자들에게 10에서 20%에 달하는 높은 고정 이자율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투자금으로 수익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일정 수의 투자자가 동시에 투자금 환수를 요청하거나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는 게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폰지 사기는 버니 메이도프입니다. 메이도프는 22살에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를 설립해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월가의 큰 기업들이 업신여기는 동전주 거래 딜러를 하다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전자거래 시스템은 훗날 나스닥의 모태가 되었고, 메이도프는 나스닥 의장을 맡게 됩니다.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계 대학 이사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가 연간 10에서 2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을 때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상품은 사실 폰지 사기였지만 메이도프의 명성이 워낙 높고 은행을 비롯해서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17년 이상이나 들키지 않고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많아졌고,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메이도프는 결국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21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폰지 사기의 특히 악랄한 점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주로 같은 민족이거나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자신의 팬인 사람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아요. 메이도프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유대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을 품기 때문이에요. 한편 암호화폐 시장에서 최악의 폰지 사기는 2016년 2월에 등장한 비트커넥트입니다. 5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모금한 후 2017년 초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체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투자자들이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커넥트 코인을 빌려주면 매일 0.1에서 0.5% 사이의 이자를 배당하겠다고 했죠. 게다가 추천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끌어오면 추가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은 결과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말 비트커넥트 코인은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영국 금융당국이 비트커넥트의 합법성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한 후에 미국 정부가 비트커넥트를 폰지 사기로 규정하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하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유명 해외 코인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고 코인 가격 그래프를 조작하거나 업비트 거래소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금감원 공식 문서인 듯 서류를 조작해 이 피해자들의 돈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요즘 급증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연애나 결혼 등을 빌미로 접근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뜯어가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지난해 3월 한 30대 남성 A씨는 데이팅 앱에서 30대 대만인 여성과 만나 결혼까지 제안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고, 어느 날 여성이 코인 채굴기에 투자하면 하루에 최대 2%씩 이자를 준다며 함께 부업을 하자고 제안했죠. A씨는 3차례 정도 소액을 넣어 이자를 얻고 출금에도 문제가 없자 이후 대출까지 받아 2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갑자기 출금이 막히고 사이트가 폐쇄됐으며 여성과의 연락도 끊기게 됩니다. 지난 1월 클릭비 출신 김상혁도 로맨스 스캠을 당해 2천만 원을 날렸다고 밝혔는데요. 속는 셈 치자며 100만 원만 넣어봤는데 6시간마다 6천 원 정도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 2천만 원을 입금했고 결국 사기를 당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 소액 투자를 유도해 수익률이 보장됨을 확신시켜준 후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은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할 테니까요. 모르는 길은 최대한 피하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조급함과 싸워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 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